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밤새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영하 1도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 더욱 낮아졌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또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미리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 동호회 이 전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폐광 지역이자 교통오지죠. 영월 상동읍에 이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콜택시가 등장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과 또 지역의 기업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11월 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헬로윈을 관리할 경찰력 투입 계획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해서 이 사고 당일 용산경찰서가 취했던 안전관리 조치의 적절성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뒤에는 강원 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4곳이 통폐합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학교 소규모와 도서 상간벽지 지역의 학생 수 감소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 분석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초등학교 376개 가운데 141개 학교가 소규모화 1단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급격하게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소규모 학교는 인구 이동이 대거 이뤄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6.5%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2일 발표한 10월의 강원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9월에 이어서 이 2달 연속 6.5%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원주 출장소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제 송기현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좀 저희가 논의했었는데요. 오늘 좀 취재 기자에게서 또 직접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원주 출장소 지역 경제권에서도 존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경제인들이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등 지역 현안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지난달 말 강릉상위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와 관련된 건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로 연계되는 만큼 이번 건의문 채택은 도 상위협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기도 한데요. 협의회는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에서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가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입 업무 그리고 해외 투자 등 대외 거래 지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신용대출 위주의 금융 업무 취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관 폐쇄 시 수출 기업의 모욕 상담이나 자금 지원이 힘들어지게 되는 등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거점 수출입은행 존치에 정부가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정치권 에서도 역시 또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원주시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안이 채택되었죠. 네, 맞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영민 산업경제위원장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도 건의문에서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가 개설된 후에 강원도 수출기업은 수출입 업무와 해외투자 등 국외거래 지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야 하는데 특히 원주출장소 폐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 등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의 거리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정부 주도의 출장소 폐지는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인데다가 공공금융정책기관의 역할을 배제한 결정이라면서 도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시간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인력난의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심영미 원주시의회 상경위원장은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폐지 소식에 도내 중소기업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을 위해서 원주 출장소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건의문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폐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세 곳이에요. 원주와 구미, 여수 세 곳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구미하고 여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부가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크게 지금 이제 불편함이 좀 그래도 비교적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원주 같은 경우는 폐쇄가 되면은 그 수원에 있는 본부와 이를 또 이제 병합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물리적인 어려움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지역에서도 또 존치를 요구하는 건의도 잇따르고 있기도 하고요. 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계획이 좀 어떻게 짜여지는 겁니까? 네. 앞서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그 혁신안 안에 강원도 내 유일한 출장소인 원주 출장소와 앞서서 말씀하셨던 구미와 여수 등 세 곳이 폐쇄 대상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앞서서 다들 아시다시피 원주 출장소의 경우에는 2016년 수출입은행 조직 축소 등 그 당시에도 혁신 계획안을 만들었을 때에도 구미, 여수, 창원과 함께 폐쇄 대상에 올랐었으나 지역 정치권과 경제단체들의 협력으로 2019년 존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원주 출장소 폐쇄 소식에 지역 경제인들은 중앙정부조차 경제 효율성 논리를 들어서 지역산업 균형 발전을 외면한다면서 지금처럼 반발의 목소리가 거셌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존치 결정 이후에 3년 만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환율의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환경이 악화된 현 시점에서 만약에 원주 출장소가 폐쇄되게 되면은 지역 수출 기업의 위기 대응이나 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 활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어제였죠.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이제 연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도 기재부를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론이 나는 것이요. 만약 이 원주 출장소가 폐쇄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원도 지역의 이 기업들은 이 수원으로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많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단 수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들이 아무리 그 인터넷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사람과 대면하는 그 상담의 질은 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기업들은 또 만약에 원주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강릉에도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강원도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원주 출장소가 폐쇄가 되면은 모든 기업들이 수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역 수출 또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안에 그렇더라도 강원도가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원도 안에 한 곳의 출장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정부에 좀 건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원주 출장소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설립했는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 지원 규모가 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2013년에 설립해 있는 원주 출장소의 경우에는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지역 내 24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는 10억 달러 규모의 지역 수출을 기록했는데요. 1조 4천억 원의 규모인 만큼 강원도 기업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출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전 정부 시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마련된 지역 일자리, 좀 이 부분도 우리가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이 고용 유지 여력도 또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좀 함께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이제 안목 관광지 접경 지역 같은 경우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이 강원도에서도 긴급 안보 대책회의를 열었군요. 네, 김진태 도지사가 지난 2일 북한이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고성 일대 동해상의 완충구역에서도 100여 발의 포격 도발을 이어가자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안에서 조업 중인 어선 1,400여 척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는 상황 해제 시까지 동해안 어선 동향을 관리하고 동해안 6개 시군과 해경 그리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관광객과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내 안보관광지 운영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정부와 군 당국은 동해상 어민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고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서 북한이 이번 도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북한의 도발에 관해서 규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면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처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이 첫날에만 하더라도 이 미사일 엄청난 그 예산이 또 비용이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을 추산해 봤더니 이 북한 지역 주민들의 1년치 식량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터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 몇 년치 식량이 이제 비용이 여기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웬만하면 좀 국민들만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미리네 도서관에서요. 보테니컬 아트 동호회 작품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기 동호회 활동이라고 하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보테니컬 아트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좀 동호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보테니컬 아트가 최근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보테니컬 아트는 식물학과 예술이 합쳐진 말로 식물의 특징을 살려서 그림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장르입니다. 식물 도감에서 꼭 사진처럼 세밀하게 꽃을 그려낸 것도 일종의 보테니컬 아트인데요. 원주 미리네 도서관이 보테니컬 아트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 문화진흥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기르기 위해서인데요. 많은 동호회 활동 중에서도 이 보테니컬 아트 동호회는 모집이 빠르게 마감되는 인기 활동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림 동호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제 주제가 주로 꽃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이 그림 동호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작품들을 좀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까? 네, 격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기초부터 명암 표현과 같은 전문 기술까지 익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 12회의 과정이 끝나고 최근에는 동호회 회원끼리 자체적으로 매주 모여서 서로 도우면서 동호회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에도 시간을 내서 실력을 익혀온 동호회 회원들의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이 그림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원주 미리네 도서관 이수진 독서교육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바쁜 일상 중에 배우고 익힌 실력으로 만든 작품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시함으로써 회원분들께서들의 성취감과 더불어 코로나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식물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심리적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작품을 준비한 회원분들께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동안 작품을 전시된다는 기대와 관람객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었는데요. 내년에도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보테니컬 동호회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꽃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또 같이 또 동호회들 간에 의견 교환도 이루어지고요. 좀 심신의 안정이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시 중인 그림들은 좀 어떤 그림들이 또 선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보테니컬 아트는 다른 그림에 비해서 시간이 유독 많이 드는 활동인데요.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해내야 하기 때문에 실물 사진을 끊임없이 보고 또 많은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그 정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작품 16점을 도서관 2층에서 전시 중인데요. 할미꽃과 사랑초, 꽃사과 같이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부터 블루베이지, 거베라, 꽃기린과 같은 해외 식물 작품까지 전시 중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다가도 실제같이 정교하고 또 아름다운 색감에 그림의 눈이 절로 가는데요. 아마추어 회원들이 그림을 그렸다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림이 아름다웠습니다. 실제 식물과 작품을 비교하면서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식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로 눈이 가는 전시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보테니컬 아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동호회 회원과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식물을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린다기보다는 그 식물에 있는 그대로를 되게 섬세하게 사진처럼 그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요. 다른 그림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건 사실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림 특성이 있어요. 네. 시민분들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수준급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 잘 그리셔서 진짜 저도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배워도 이 정도 수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네, 진짜 너무 작품이 훌륭하네요. 네. 좀 동호회 활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내년에도 모집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5월이면 동호회 회원을 모집하는데요. 도서관에는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으로 앞으로도 미리네 도서관은 다양한 전시회와 또 취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시 중인 그림을 둘러보시고 관심이 가신다면 보테니컬 동호회의 문을 두드려 보신다면 좋은 취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군 상동읍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무료 콜택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번영회 차원에서 교통수단을 무료로 마련했다는 것인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상동읍 번영회 방정환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영월군 상동읍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인구수가 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997명으로 네. 지금 읍 중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작은 단위죠. 그래요? 네. 굉장히 인구가 적군요. 네. 사실 예전에 그 탄광이 좀 활성화되었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대한중석이라고 이제 중석을 생산할 때만 해도 한 3만 2천 명 정도가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전성기에서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 전에는 네. 예전에는 시내버스도 있고 시외버스들도 이제 뭐 한 시간에 한두 대씩 이렇게 지나다니던 지역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이제 타 지역으로 가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대 정도가 있다 보니까 네. 지역이 거의 고립되다시피 하는 상황인 거죠. 예. 버스가 하루에 한두 대 정도. 네. 자가용을 이제 본인 소유의 차를 모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역이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네. 자가용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면허증도 반납을 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예. 그래갖고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할머님 혼자 계시는 분들은 보통 또 그런 것들을 안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운행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하시죠. 그렇군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택시도 없었습니까? 예, 기존에 이제 영업용 택시는 한 대도 존재를 하지 않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달 말이군요. 네네. 은빛 무료 콜택시. 네. 이제 운행을 시작했는데. 네. 이제 무료로 이제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운행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예.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된 겁니까? 여기 이제 상동읍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행복버스가 이제 마을을 다니는데 그 시간이나 여러 조건들이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좀 타시기가 불편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무료 택시를 운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무료 콜택시라고 하면은 네.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네. 어떻게 마련하나 싶은데 뭐 군에서 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좀 어떻게 비용이 마련되는 겁니까? 아직은 군에서 이제 지원을 받기에도 여기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예. 그 조건 자체가 안 맞아져 갖고 안 돼 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이제 젊은 사업가들하고 네. 이제 그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이제 번영회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네. 그 기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이장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네. 그 이제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고자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봉사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 이 후원금이 이제 말하자면 택시 운영에 대한 그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이 네. 지금 최소한의 또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운행을 네. 하는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 상동읍 전 지역에서 운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또 뭐 승차차 뭐 어느 정도 네. 또 약속된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행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따로 노선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네. 이제 이장님이 운행을 하시게 된 게 어르신들이 이제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그렇겠군요. 여기도 지역명도 이제 뭐 도로명이기보다는 지역에서 소통되는 그 명칭이 있다 보니까 네. 이장님이 그런 부분을 제일 잘 아셔가지고 그냥 집에서 전화를 하셔도 어느 집 정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뭐 따로 노선은 없고 전 지역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어디로 와달라고 해도 찾아가지도 못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 주민분들 특히 어르신들 네. 굉장히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뭐 이제 여기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자식들에게 이제 택배 보내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그 목욕탕이나 미용실, 읍사무소나 이제 보건소를 이용하실 때 네.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네.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르신들 네. 몸이 안 좋으실 때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또 자주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셨나 또 걱정도 많이 되는군요. 좀 앞으로 좀 네. 이런 활동이 네. 좀 많이 확대되고요. 좀 네네. 인프라 확충 뭐 급격하게 될 수는 힘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좀 불편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정환 회장님, 호가 소파는 아니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 이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